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의식을 잃은 채 납치된 20대 독일 여성이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여성이 하마스에 의해 참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하마스는 또다시 인질을 내세워 이스라엘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의식을 잃은 채 참담한 모습으로 차에 실려 끌려가는 한 여성.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22살 독일 여성 샤니룩은 이스라엘 남부 국경지대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갔다가 하마스에 납치됐습니다. Unsere Tochter erkennen konnte, bewusstlos im Auto mit den Palästinensern und wie sie den Gazastreifen abgefahren sind. Ich bitte jede Hilfe oder jede Neuigkeiten bitte zu uns schicken. Vielen Dank.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보름 만인 현지 시각 22일 이스라엘 외교부는 샤니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샤니가 가자지구로 끌려간 뒤 참수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무고한 민간인 인질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하마스는 또다시 인질을 협상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하마스 자체 방송 채널을 통해 여성 3명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꾸짖고 인질 석방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영상 속 인질들이 하마스가 적어준 내용을 그대로 말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인질의 가족들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뒤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It feels good to know that some of them are okay. I can't say what this video means, but to see that there's a chance that our beloved people are alive, it does feel good. 영상이 공개된 뒤 네타냐후 총리는 잔인한 심리 선전전이라고 비난하면서 영상에 등장한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설에 앞서 가질 환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화가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정부의 시정연설에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안 신속 처리가 강조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설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국정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대화가 성사되는 셈인데 경색된 전국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예산국회를 앞두고 각자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습니다. 여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고 법정 기간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기조 전환이 먼저라며 민생이나 R&D 예산 증액 없이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렵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인생 현안을 반드시 정부가 개정안을 가져올 것, 그리고 국회의 심사권을 존중할 것, 이 두 가지 원칙이 전제된 하에서 법적 기일을 우리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해병대 순직 사건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공세를 예고해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뜬금없다며 평가절하했고 대통령실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흔들 수 있을까요? 손한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구역만 밖에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 서울 생활권이고 서울 문화권인데 뭐 면적을 따져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 이런 데 비교해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아요. 김포 시민의 대다수가 경기도가 아닌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기 김포시는 동쪽은 서울을, 서쪽과 남쪽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접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서울의 절반 가까이 되고 인구는 50만 명 정도인데 김포시 전체가 서울이 되면 서울은 북한과 바다를 접하게 됩니다. 절차도 간단치 않습니다. 서울 편입을 위해선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서울시와 경기도의회를 각각 통과하고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장은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현실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했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김포시장을 만나보겠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김포시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인접한 도시들에 대해서도 서울 편입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와 하남, 광명, 과천 등 수도권 민심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국민의힘은 즉흥적 발표가 아니라 오래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소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피부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경상남도에서도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창원의 한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사례가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에 나선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소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오늘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주도를 했습니다. 경기 분당에서는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밤사이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차량 5대가 도로 위에 줄줄이 멈춰 서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앞뒷면은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인천 서구 공촌 삼거리를 달리던 K7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SUV 차량 등을 들이받으며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K7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택시 안 승객과 운전자를 밖으로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교차로에서 달리던 택시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과 여성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14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다쳤고 차에 실려있던 택배가 쏟아지며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을 살피다가 사람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